자, 그럼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. 자, 헌재가 오늘 오전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부터 좀 따져보죠.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기각을 결정을 했었습니다. 자,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뭐였죠? 지난 12월 5일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었는데요. 예.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한 사유는 일단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부정했다. 네. 그다음에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네. 대해서 표적 감사를 했다. 이거하고 그다음에 또 감사원장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면서 이제 예를 소추 사유된 것이 대통령실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선을 이전하는데 그 감사를 부실하겠다. 그다음에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그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감사도 또 부실하게 했다. 이런 걸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또 국회위원회 감사위원 할 때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. 이런 사유로 탄핵 소추했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헌법재판관의 이야기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2024 헌나 2호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.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뭐 쉽게 얘기해서 법 위반한 게 있지만 그 직을 면할 정도는 아니다. 이렇게 본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법률 위반 사항은 있지만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재 감사원장이 여러 가지 중에 몇몇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것은 있다. 그렇지만 그것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게 그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면에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기각을 한다. 이런 설주였습니다. 네,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된 건 지난 1987년 민주화된 이후에 우리나라 처음입니다. 애초에 탄핵될 당시부터 이게 과연 탄핵을 다퉈볼 만한 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. 그렇죠. 그 탄핵이라는 거는 그 제도 자체가 어떤 보통의 그런 경찰과 검찰권 가지고는 그 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파면을 시키고 수사를 통해서 처벌하겠다. 이런 게 강한 건데 과연 감사원장이 지금 그런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오히려 중요한 거는 과연 그 감사원장의 지금 부실감사 자체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감사를 좀 부실하게 했다 이런 걸 가지고 탄핵까지 가게 되면은 아마 남아있을 감사원장이라든가 거의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즉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. 최재해 감사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제가 복귀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당분간 공직기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권에서는 좀 야당의 무리한 탄핵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진수 위원장. 네, 자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검사 3명, 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, 조상원 4차장,
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기각이 됐습니다. 예. 자, 우선 이들 검사들이 탄핵 소추됐던 이유부터 짚어볼까요? 그 이창수, 조상원,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일단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를 부실 수사했다. 네. 이거하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브리핑하면서 이 발언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었다. 이런 사유로 이제 그 탄핵 소추가 된 것입니다. 네. 자, 오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을 한 이유는 뭡니까? 그 일단 그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 헌재가 심판을 했는데 일단 뭐 봐주기식의 수사다 네. 하는 게 약간 의심은 갈 수는 있지만 네.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. 이것도 뭐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과연 고의로 이거를 이룩했는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, 부족하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확실하게 파면해낼 정도로 왜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도 기각을 한 것입니다. 네, 애초부터 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잖아요. 그래서 예, 그렇죠.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탄핵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. 네.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 탄핵 소추가 된 게 9번 정도 될 겁니다.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핵 소추가 가능한 대상자가 5천 명이 넘습니다. 네. 모든 법관이 3천 명이 넘고 네. 모든 검사가 또 탄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천 명이 넘기 때문에 5천 명이 넘는데 과연 이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데부터 하면서 그다음에 또 탄핵 소추를 하려면 네. 어느 정도 국회에서 명확하게 정말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정확 꼭 그런 저 사람을 파면시켜야 되겠다 할 때 탄핵 소추해야 국민들도 오히려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탄핵의 효과가 있을 텐데 탄핵 소추를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그 탄핵의 효과가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자 그런데 이 국회 탄핵 소추가 공짜가 아닙니다.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려면 변호인단을 선임을 해야 되고 변호인 비용은 또 국회 비용으로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즉 세금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,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렇게 탄핵을 많이 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도 하죠. 예, 그렇죠. 뭐 국회가 탄핵 소추하면은 그에 대해서 또 변호인도 선임을 하고 그러면서 그 비용도 지출하고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들이 다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판을 하는데 한 1년에 2,500건, 3,000건 청구가 되는데 헌법재판소 1년 예산이 한 500억이 넘습니다. 네. 그렇다면 한 건당 그냥 2천만 원 정도로 대강 생각할 수 있지만 그 2천만 원은 아주 간단한 사건도 있고 그렇죠. 굉장히 신중한 사건도 있는데 이런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수를 예산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일반 사건의 대여섯 배 이상의 비용이 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렇다면 탄핵 소추 한 건당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네.